기즈모 채널을 안 보면 돈이 남지만 기즈모 채널을 보면 중고 제품과 추억이 남는다. 안녕하세요. 감성테크 채널 기즈모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합니다. 통장에 찍혀 있는 보이지도 않는 돈 대신에 손에 잡히는 제품과 추억이 남으면 1대2죠. 완전 이득이죠. 제품은 필요할 때 이렇게 중고 처분하면 다시 돈도 생길 수 있어요. 워렌 버핏도 중고 거래도 지금의 부를 잃었다는 그런 루머가 있습니다. 검색은 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기즈모 채널의 지식 코너, 알아두면 쓸데없는 취미 상식 알쓸취상입니다. 자, 이 코너는 여러분들이 취미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궁금한 내용이나 제품을 고르는 노하우 등을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운드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운드바가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 제품인지, 사운드바를 좀 고르는 요령이 있는지, 어떤 사운드바가 나에게 잘 맞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운드바는 이제 보통 한 덩이짜리 올인원 사운드바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여기에 뭐 서브우퍼가 포함된 사운드바를 많이 선택하는 추세죠. 집이 넓고 돈이 많다면 추가적으로 서라운드 스피커가 이렇게 포함된 제품을 고르면 됩니다. 자, 우리 집에는 어떤 제품이 가장 잘 어울릴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용어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돌비 애트모스, DTS-X, 그리고 업바이어링 유닛, HDMI 패스스루, HDMI ARC 같은 단어, 이런 건 좀 어려운데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리뷰를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 전에 사운드바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대 이전까지는 이 사운드바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이 거의 드물었어요. 알텍 랜싱에서 뭐 90년대 후반에 내놨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홈시어터를 그 전에 하려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앰프, 센터 스피커, 좌우 스피커, 후면 스피커, 여기에 우퍼까지 여기저기 스피커를 세워둬야 했죠. 집안이 거의 공동묘지처럼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이 공동묘지로 변하게 했던 결정을 했던 남편들은 와이프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고 탈모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이게 중년 남성의 머리가 괜히 빠지는 게 아니에요. 자, 다행히 보스가 1990년대 세틀라이트 스피커라고 해서 이렇게 작은 위성 스피커로 이루어진 홈시어터 시스템을 여러 개 내놓으면서 그나마 좀 나아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집안 여기저기 스피커 케이블이 보여야 되고, 왜 자주 쓰지도 않는 걸 이렇게 샀냐고 구박을 당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됐죠. 자, 그러다가 황혼이온으로 유명한 일본에서 파이오니아라는 회사랑 야마라는 회사에서 2004년쯤에 사운드바를 내놨는데, 일본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좀 큰 히트를 하면서 본격적인 사운드바 시대가 열립니다. 자, 사운드바는 이렇게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아서 핍박과 박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죠.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집에서 눈에 좀 덜 띄고 존재감이 희미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산 제품도 존재감이 없어야 돼. 이 사운드바는 그런 남자들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제품이죠. 눈에 잘 안 띄고 제품을 이게 업그레이드를 해도 바꿔도 잘 안 들켜요. 멋진 제품이죠. 초창기에 이 사운드바들은 음질이 좀 별로였어요. 2010년대 이전에 정말 형편없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 기술이 발달하면서 음질도 상당히 향상됐습니다. 특히 2020년대 이후 사운드바들은 돌비 애트모스나 뭐 여러 네트워크 스트리밍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면서 기존 사운드바와는 달리 음질이 월등히 향상됐죠. 자,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운드바를 고를 때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은 채널입니다. 2채널 사운드바, 3.1 채널 사운드바, 7.1.2 채널 사운드바, 이렇게 막 채널 숫자가 나오는데 처음 보는 분들은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그래서 이걸 쉽게 좀 알려드릴게요. 보통 가장 기본 사운드바는 2채널입니다. 2채널은 좌와 우 한쪽씩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2채널 사운드바는 한 덩이로 합쳐져 있지만 실제로는 좌우 한 채널씩 소리를 내기 때문에 2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스피커도 2채널 스피커라고 하죠. 양쪽으로 나눠진 거. 근데 홈시어터 시스템은 입체감도 중요하지만 대사가 잘 들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가운데 대사 부분을 주로 증폭시키는 채널을 하나 추가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센터 채널이라고 하는데, 사운드바 역시 좌우 여기에 센터까지 있으면 3채널 3채널 사운드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3채널이 가장 일반적인 사운드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운드바를 고를 때는 3채널 이상 사운드바를 고르면 되고요. 부득이 2채널 사운드바를 고른다면 대사가 잘 들리는지 확인하거나 대사 증폭 옵션이 따로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서브우퍼가 포함된 사운드바인데요. 사운드바는 얇고 길이가 길기 때문에 큰 우퍼가 안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유닛이. 그래서 저역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서브우퍼를 하나 추가해서 저역을 보강한 사운드바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서브우퍼는 저역만 나오기 때문에 기존 채널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따로 0.1채널, 즉 3.1채널, 5.1채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서브우퍼가 2개면 3.2채널이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 하나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대부분 1채널, 0.1채널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5.1채널은 뭘까요? 3.1채널에서 왼쪽, 오른쪽 더 바깥쪽에 서라운드, 방향을 나타내는 채널이 더 추가된 경우에요. 그래서 보통 5채널 방식은 후방 스피커가 이렇게 포함되는 방식이라서 아예 본체와 분리돼서 뒤쪽에 작은 이런 새틀라이트 위성 스피커를 따로 세우는 제품도 많습니다. 다만 편의상 합쳐진 제품도 있어요. 7.1채널, 9.1채널, 11.1채널 역시 모두 동일합니다. 서라운드나 후방 채널을 하나씩 더 늘리면서 입체감을 더 키우는 채널을 늘리는 방식이죠. 다만 무조건 유닛만 많이 만든다고 좋은 사운드바는 결코 아니에요. 개별 유닛 튜닝을 제대로 해야 해요. 차라리 유닛 튜닝을 잘 못할 바에는 그냥 유닛 5개, 5.1 채널이나 3.1 채널이 더 깔끔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게 다른 스피커도 그렇지만 특히 사운드바는 무조건 출력만 높고 스피커 유닛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잘 튜닝했는지 확인하는 것 아주 중요해요. 일반 스피커도 마찬가지죠. 보통 뭐 유닛이 굉장히 많으면 무조건 비싸게 잘 팔릴 것 같지만 아니에요. 뭐 몇 천만 원짜리도 유닛은 3개나 2개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5.1.2 채널처럼 마지막에 서브우퍼 0.1 뒤에 또 0.2 채널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자, 마지막 0.2는 업파이어링, 즉 상단을 보고 있는 유닛이 추가된 경우입니다. 자, 사운드바가 양옆으로 움직이는, 소리가 양옆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면 내 주위를 둘러싸는 거는 어느 정도 잘 표현하지만 음이 상하로 아니면 천장 쪽에서 소리가 나는 건 이런 건 잘 표현이 안 되죠. 그래서 위를 바라보고 있는 스피커가 있으면 그런 표현이 좀 더 원활하게 가능하고 특히 이 돌비 애트모스 효과를 더 잘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업파이어링은 기존 채널에 포함되지 않고 상하 움직임만을 표현하는 채널이라서 다시 0.2 채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HWQ990C 같은 사운드바 경우에는 11.1.4 채널이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앞에 11은 10개의 좌우 그리고 센터 채널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1은 서브우퍼가 또 따로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4는 4개의 상향 업파이어링 유닛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만약 이거를 일반 스피커로 똑같은 시스템을 구현하려면 적어도 16개의 스피커를 집안에 배치해야 됩니다. 근데 사운드바는 하나의 본체와 서브우퍼 그리고 2개의 리어 스피커 정도로 끝나는 거죠. 음질은 뭐 살짝 떨어지겠지만 공간 효율 측면에서는 뭐 비교할 수가 없죠. 집에서 쫓겨날 리도 없고요. 자, 이번에는 용어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운드바 뒤를 보면 요 HDMI 단자가 보이는데 주로 HDMI ARC라고 적힌 단자와 HDMI in 단자 이 두 가지가 HDMI 단자가 따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제품에 따라서는 HDMI in은 지원하지 않는 사운드바도 많습니다. 자, 먼저 HDMI ARC는 TV나 프로젝터에 HDMI ARC라고 적힌 단자와 서로 연결해 주면 되는데 HDMI ARC끼리는 사운드바의 신호를 TV로 보낼 수도 있고 TV 신호를 다시 사운드바로 보낼 수도 있어요. 서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연결해 주면 TV 영상 사운드를 사운드바로 재생이 가능하죠. 그리고 좀 이따 또 알려드리겠지만 사운드바에 들어온 영상 신호를 다시 TV로도 보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요즘 HDMI ARC 단자들은 TV 리모컨으로 사운드바가 함께 켜지고
꺼지는 HDMI CC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뭐 또 볼륨 조정도 가능하고요. TV와 일체형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능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요즘 블루투스 스피커도 HDMI ARC 단자가 있는 스피커가 나오는데, 이 단자를 TV와 연결하면 이것도 똑같아요. 마치 사운드바처럼 TV 리모컨으로 이 스피커 다 조정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HDMI eARC 포트가 있는 것도 요즘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ARC에 비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입니다. 대역폭과 속도가 향상돼서 더 고화질 영상을 보낼 수가 있어요. 자, HDMI ARC 같은 경우에 4K 60Hz까지 전송이 가능한데, 4K 120Hz 이상이나 6K, 8K를 쓰려면 이 ARC 단자를 지원하는 걸 골라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대부분 이제 우리가 4K 영상을 주로 보니까 이 ARC가 아니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ARC를 골랐을 경우에는 반드시 HDMI 케이블을 2.1 이상을 지원하는 이 고급 사양의 HDMI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안 나와요. 영상이 안 나오거나 음악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럼 HDMI 인 단자는 뭐냐? 이거는 예를 들어 게임기 같은 거를 사운드바 연결할 때 쓰는 거예요. HDMI 인 단자가 있으면 게임기의 소리는 사운드바에서 바로 나가고, 화면 신호는 다시 사운드바가 받아서 HDMI ARC 단자를 통해 TV로 보내주면서 TV의 화면을 보면서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이제 패스스루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이 있어야지 게임기 화면을 고화질 그대로 재생 가능합니다. 근데 뭐 게임기나 기타 연결할 기기가 없다면 HDMI 인 단자는 뭐 필요가 없는 단자고요. 대부분의 TV는 여분의 또 HDMI 인이 있기 때문에 굳이 사운드바에는 없어도 되는 단자입니다.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뭐 큰 문제가 있는 단자는 아니에요. 자, 돌비 애트모스와 DTSX도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회사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두 회사가 추구하는 그런 효과는 비슷합니다. 원래 이제 돌비 디지털하고 DTS에서 각각 발전된 형태 입체 음향 기술인데, 기존에는 음이 이렇게 수평으로 옆으로 둘러싸는 형태를 구현하는 거였다면, 돌비 애트모스랑 DTSX는 수직으로도 입체 음향을 지원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360도 입체 음향이 다 지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돌비 애트모스는 천장을 보고 있는 상향 스피커가 있어야지 완성이 되는 거죠. 그거를 뭐 상향 스피커라고도 하고, 외국어로는 이제 업파이어링 유닛이라고 하는데, 이 사운드바에 업파이어링 유닛이 있어야지 특히 진정한 돌비 애트모스가 지원된다고 보면 됩니다. DTSX는 업파이어링 유닛이 없어도 상하 이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돌비 애트모스는 제대로 느끼려면 업파이어링 유닛이 있는 제품을 골라야 하는 거를 돌비 측에서 권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운드바 중에는 돌비 애트모스는 지원한다고 하는데 업파이어링 유닛은 없는 사운드바가 있어요. 그럼 그건 가짜냐? 또 그건 아니에요. 돌비 애트모스는 어차피 이제 천장에 부딪혀서 느껴지는 음을 가상으로 구현하는 기술인데, 이걸 기존의 앞쪽을 보고 있는 유닛으로도 구현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다만 업와이어링 유닛이 있으면 더 잘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부가 기능 한번 알아볼게요. 사운드바는 이제 3인치나 뭐 2.5인치, 큰 거는 뭐 3.5인치까지도 있는데, 이런 작은 유닛들이 들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블루투스 스피커들도 보통 뭐 3인치나 2.5인치 이런 유닛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굳이 따로 블루투스 스피커를 살 필요가 없이 사운드바를 블루투스 스피커로 활용하면 좁은 집에서 이거 하나로 홈시어터 시스템과 블루투스 스피커까지 다 활용이 가능한 거죠. 자, 대부분의 사운드바는 블루투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블루투스 스피커 대용으로 쓸 수 있고요. 일부 사운드바는 와이파이 스트리밍도 지원합니다. 와이파이 스트리밍과 블루투스의 차이는 지난번 알쓸 취상 편에서 다뤘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일부 사운드바는 뭐 한 20-30만 원대 아니면 그 이상 가격대 블루투스 스피커와 음질 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운드바로 홈시어터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까지 모두 커버한다면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 음악 재생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영화 기능, 음악 기능, 스포츠 기능 뭐 이런 식으로 모드가 있는데, 그래서 일반 음악 모드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또 음악 재생용 EQ를 또 지원한다면 더 좋겠죠.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특히 와이파이 스트리밍을 지원하고 EQ도 지원하는 사운드바가 있다면, 제 생각에는 굳이 특히 2020년대 이후에 나온 사운드바라면
일반 블루투스 스피커를 또 살 필요가 굳이 없어요. 이거 하나로 그냥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운드바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아시는 분들이 보면 되게 간단한 내용이고, 또 모르는 분들이 보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꾸며 봤습니다. 또 다른 의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선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번에도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주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